우리 주망대의 톰과 제리, 와이즈경제부서 차영조 소장님, 그리고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뭐야, 김민수 대표님 지금 네. 입고 계신 게 뭐예요? 라코스테예요? 크로커다일이에요? 아, 브랜드 막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까? 아니면 약간 짝퉁 느낌이 나네. 라코다일? 저도 오다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제가 네. 잠깐 양념을 치면 시장 조사를 나갔다가 네. 샀을 때입니다. 무슨 시장? 제가 원래 한때 DI 동일의 팬이 돼서 네. 주주다 보니까 예. 과연 이쪽이 갖고 있는 브랜드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매장에 가봤습니다. 네. 갔더니 저번에 나오면서 상큼하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또 상큼하게 인사를 하면은 홀리죠. 여자를 모르는 입장 쪽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모르는 유일한. 그렇죠. 따라다니다 보니까 또 라코스테 브랜드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예. 뭐 스니커즈 뭐 웬만한 거 뭐 2, 30만 원. 네. 그리고 그렇게 안 보이던데. 그래서 이 회사 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오려는데 또 싹 미소를 지으면서 그냥 가시게요 이러는데 또 여자를 모르는 입장에서 카드 긁고 이게 사온 게 이겁니다. 그게 그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시장 조사가 결국에는 이런 결과를 나온다. 와이프 보면 안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뭐 바라기는 우리도 진짜 뭐 라코스테가 되건 크로커다일이 되건 저런 뭐 악어 붙어 있는 옷도 이렇게 이 앞에 놓고 우리도 PPL 같은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필요하시면 소장님 예. 뒤에 참 깔끔하다. 인포맥스 라이브 하나밖에 없구나. 보니까 여기저기 뭐 더덕더덕 많던데. 이게 꼭 자, 네. 보자. 제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번 한 주를 보면서 장이 많이 빠진다 후반에. 그리고 주간 전망대를 볼 때 조금 이렇게 우울하다 싶으신 그 주간에는 우리 제작진에서 좀 힘은 들겠는데 일부도 또 나누시는 거야. 그렇게 김민수 대표님 발언 분량하고 차영조 소장님 발언 분량을 나눠가지고 막 꿀꿀했던 한 주간이었으면은 월요일부터 수요일 점심 때까지는 김민수 대표 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고 싶어져. 맞습니다. 사고 싶어져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수요일 점심 드실 때는 차 소장님 거를 보고 조금 정리를 하든가 뭐 포트를 변경하든가 뭐 반대의 경우는 반대. 뭐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몇 분짜리를 그렇게 반반씩 나눠서 봐야 됩니까? 그냥 그래도 김민수 대표랑은 상황이 다르니까. 당연히 다르죠. 저는 김민수 배도 안 대표는 못 나왔고 먹어도 고잖아요. 배가 안 나왔다고요? 배가 까볼까요? 어딜 가십니까? 예, 그냥 진도 나가시죠. 당분간은 이제 연휴 중에 이제 FMC라고 하는 9월 FMC라고 하는 여느 때보다도 이게 369, 12 중에서도 사실 9월이 늘 보면은 뭔가 모멘텀이 될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는 좀 주목을 할 필요는 있는데 9월 FMC 이후에도 별 탈이 없다면은 좀 더 제리의 시대가 연장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은 듭니다. 이게 제리의 시대와 톰의 시대가 따로 있어요. 늘 잘 맞추고 저희가 신통방통이라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성향과 맞는 장이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박명수 소장님은 이쪽 의견에 성까지는 바꾸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 의견은 약간 턴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턴하기 전까지는 제리의 시대죠. 제리가 시대죠. 지금은 현재까지는 제리의 시대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차 소장님은 어디 가서 이렇게 방송을 하시나 뭘 하시나 조금 뭐 불편한 댓글들이 올라올 수 있는 시기다. 네. 근데 뭐 불편해도 또 그걸 불편하게 여기셨으면 체격이 저러실 수가 없죠. 그렇죠. 다 뭐 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보면서 다 카카오를 봐라. NC를 봐라. 오늘 같이 한국조선해양을 봐라. 뭐 이런 그리고 혼자 이제 고독을 즐기고 있는 거죠. 왜 안 좋은 것만 얘기를 하시죠? 네. 좋은 것도 많은데. 아니 뭐 카카오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이게 뇌리에 박혔어. 올라도 못 사. 떨어져도 못 사. 언제 사냐 그러는데 계속 떨어지자. 그럼 이럴 때 사야죠. 네. 이럴 때. 예. 또 이제 저 관심 종목에 이렇게 있던 것 중에 체크하다가 이번 주에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 한 2주 전에인가 우리 제리님 말씀하셨던 일신방지 아주 인상적인 차트가 하나 나왔어요. 오늘은 조금 이렇게 밀렸지만 오늘도 이벤트 이후에 한두 개 정도 부탁드립니다. 저 일찍 집에 가겠습니다. 자, 위클리 시황 한번 보고 갈까요? 네, 9월 세 번째 주 위클리 리포트 레몬 리서치 제공입니다.
하지만 연합 인포맥스가 먼저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들어오실래요? 네. 죄송합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예. 해외 시장과 동향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의외로 파란석의 반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에 비교한 건데 자랑스러운 코스닥 그래도 몇 개 비교하는 게 대상에서 그래도 살짝 터나면서 그러니까 즉 이게 코스닥 시장이 덜 빠졌다는 증거 같고요. 나머지가 좀 많이 휘청됐고 그런 쪽에서 코스닥 시장이 좀 선전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게 눈에 띄는데 요즘에 선전해도 좀 불안하긴 합니다. 네, 언제까지 저걸 버틸 것이냐. 선전. 네. 잘 나가고 있다. 선전하고 있다. 예. 이것도 영어로 해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지금 잠시 딴 생각을 하다가. 오케이. 예, 그래서요. 네. 그래서 중국 지수는 또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게 뭐 다 말 많은 요즘 이슈들 다 아실 것처럼. 예. 헝다? 예. 현다이 아니고요. 헝다. 네. 헝다. 그렇게 발음하는 겁니까? 보통 대자가 따거 아닙니까? 따자면 따. 헝다. 예. 이거를 이제 숨을 말하셔서 헝따. 오케이. 오, 중국인 죄송합니다. 교양중고 1년 배웠어요. 예. 2학기. 딱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 쪽에서 한 코스피가 모르겠습니다. 좀 처지긴 처져도 크게 안 밀립니다. 그냥 이 정도는 버티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유럽, 미국 다 그냥 이제 그 자리인데 이게 한 달짜리라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종목 장세와 연결될 수 있는 코스닥은 짱짱하다. 이게 중요한 변화 같고요. 네.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또 예탁금과 신용잔고 관련된 흐름인데 이때 항상 중요한 IPO가 있다 보면은 이 예탁금이 요동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변화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약 한 70조까지 갔던 예탁금이 한 65조대 정도에서 그러니까 60조대 초반 정도까지를 각오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일단 뭐 큰 변화는 없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빼고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신용 잔고 같은데 신용 잔고가 그 코스닥은 한때 좀 걱정이 있었던 게 지수도 좀 선전하다 보니까 오히려 최고치까지 기록을 했었죠. 그러다가 최고치까지 기록하다가 이제 약간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부분은 그나마 시장의 질적인 측면 쪽에서 좀 더 밀렸으면 좋겠는데, 저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좋겠다 이거죠. 네네. 그래야 좀 가볍겠죠.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은 아직 있지만, 그래도 뭐 그냥 그렇다. 예, 아직 추세는 약간 좀 정리가 되는 추세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업종별 투자자 쪽의 동향들을 살펴보게 되면 의외로 여기서 딱 눈길이 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개인,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번 주 다 매도했습니다. 개인은? 네. 아니 이런 흐름들이 다 나오네요. 네. 추석 연휴 마음 편하게 보내려고 개인은 매도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규모로 보게 되면 중소형주 매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에 대한 매도가 많은데 그를 다 기관이 중형주 매수 또 연기금이나 동향을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의외로 중소형주를 좀 챙기고 있다. 그래서 연기금의 변화는 계속 또 눈길이 가고 있는데 기금 운용 운용사를 약간 또 중소형사를 선정하다 보니까 나온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 기관은 하지 말까요? 아니요. 네. 합시다. 네네. 그래도 기관인데. 네. 그래서 업종 섹터를 봤더니 그나마 사는 쪽이 운수 장비 쪽. 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의약품과 드디어 전기전자가 사기 시작합니다. 이쪽은 좀 이따 보셔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76,000원의 공신인가 보죠. 공신이 뭐죠? 그러니까 그걸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다. 예. 공신. 예. 저희는 중국어로 해주셔야 알아듣습니다. 중국말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기관도 운수창고 금융업을 사는데 생각보다 예전만큼 강한 매도 압박이 조금 좀 덜한 측면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보면 중소형주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와서 와 외국인 매수한다. 근데 이거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직접 매수가 아닌 게 맞습니다. 잘 보시게 되면 CFD 계좌라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이 CFD가 중소형 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외국인들로 잡힐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전문 투자자가 CFD가 뭐의 약자더라? 마지막이 디프런스고. 약자요? 뭐의 약자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차액만 결제하는 차액 결제 제도. 이런 쪽으로 증거금 조금 내고 매매하다가 나머지만 차익되는. 근데 이게 중소형 쪽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람인데 외국계 증권사에서 CFD를 등록해서 매매하게 되면 외국인으로 잡힙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 상황 흔히 말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 아니 검은 머리 외국인이고요. 검은 머리는 아닙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일단 전기전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래도 검은 머리 쪽은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일단 변화가 되나라고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막상 그래서 이제 순매수 상위 종목들 보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더욱 들어옵니다. 들어오네요. 예, 들어오는데 뭐 예전처럼 뭐 폭발적인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다시 사가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지만 중요한 거는 또 하나 느끼는 거는 지금 현물 가격, 그러니까 즉 스팟 가격은 밀리고 있습니다. 하락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산다라는 의미가 뭘까? 이 부분에 대한 흐름은 본인들이 예측했을 때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로 판단하는 게 아닐까라는 쪽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는 이번 주 크래프톤, 네. 예, 자랑스러운 크래프톤, 포스코, 네. 철강 쪽이죠. 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이 세 종목이 딱 포함되어 있는데 코스닥은 그냥 지들 잔치, 본인들끼리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사고 싶은 거 사고, 사고 싶은 쪽이 이제 방향이 다른 쪽인데, 네. 그래도 외국인들은 여전히 2차 전지 소재 쪽 쭉 들어와 있고요. 네. 그리고 기관도 동진 세미캠 올라오는 거 보니까 무섭네요. 그냥 기관들이 작정하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지금 SK 머티리얼즈도 그렇지만 오늘까지 아직 여기 집계 안 됐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들어오는 매수세가 반도체 장비주 이쪽으로도 서서히 물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만약에 이제 탄력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받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실질적인 매매는 거기서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저 같은 이제 매매 꾼들은 거기를 이제 주목을 해서 다음 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오히려 기관 매매가 많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은 또 차익 실현의 빌미를 또 어느 정도 올라가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매매 강도들 좀 체크하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것도 다음 주가 쉬네요. 네, 다음 주 3일 쉬다 보니까 예, 이제 다음 주 목금부터는 또 이쪽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따 다시 한번 또 살펴볼 기회도 있을 것 같은데 저 동진 세미캠이 제가 이번 주에 봤던 차트 중에 상당히 인상적인 차트였는데 불기둥이 솟았더만. 네. 저걸 기관들이 지금 작심하고 땡기는구나. 네. 딱 보니까 그런. 근데 이게 동진 세미캠이 저희가 알고 있던 뭐 소부장 쪽의 국산화 뭐 이런 얘기들 네, 네. 많이 나와서 네. 저는 저 회사랑 별로 안 맞습니다. 한 두세 번 매매한 적이 있는데 손절 한 번. 네, 그리고 거의 뭐 그 먹지도 못하고 나온 거 있어서 움직여도 잘 안 삽니다. 그래요? 예, 예. 근데 주식도 네. 자기하고 궁합이 맞는 게 있어요. 딱 그 몇 말. 번 해보고 네. 잘 안 된다 싶은 종목은 안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원래 이 회사 이름 안 보고 차트만 딱 보면은 저거 사야 되는 거 맞는데 회사 보고 동시쌤이 no, 그래서? no. 예. 네. 근데 이게 또 제가 하이닉스 매매를 못해요. 하이닉스만 들어가면 깨져요. 하이닉스. 그런 말씀하시는 맞아요. 그런 어떤 징크스라는 게 있거든. 예.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그렇게 미워. 삼성전자는 사요. 예. 네. 어쨌거나 우리 라이브 하고 나서는 참 이런 게 되게 좋습니다. 우리 아까 CFD 해갖고 고작 내가 생각난 게 디퍼런스밖에 생각 안 났는데 우리 알렌 레너드님이 올려주셨네요. Contract for Difference 맞아요. 그렇게 차액만 갖고 하는 그 계약이다 이 말이죠, 그죠? What? Contract for Difference. Thank you. You're welcome. 저 대부 시스템즈는 중국 가서 성공할까요? 오늘 이슈였잖아요. 네, 또 미국도 간다는데. 제가 드릴 말이 또 상당히 많은 지난주에도 어느 정도 좀 언급드렸죠. 그러니까 미국 간단하게 좀 내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대박 나가지고 대부 시스템즈가 이번 주 주가가 확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해서 주가가 지금 바탕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 간다라고 그때 이제 김민수 대표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상한가를 한번 쳤습니다. 그대로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이제 중국 간다. 네. 그리고 또 미국도 갈 거다.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게 과연 가면 성공할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뭐 개인적인 사견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게임 주다 보니까 그냥 제 텃밭이라고 생각해서 예, 마음대로 매매하고 마음대로 하지만 저는 일단 오늘은 정리했습니다. 다 싹 정리를 했고요. 근데 이 대부 시스터즈를 바라보는 입장이 중국의 퍼블리셔를 설립을 그러니까 어차피 판호가 없으니까 직접 못 갑니다. 그런 쪽에서 퍼블리셔랑 같이 연결을 하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고 했다면은 특히 초중 이제
저학년들한테 게임을 쉽게 할 수 있는 쪽으로 다가왔었으면은 제가 보기엔 중국 성과 상당히 기대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일단 막힐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게임 자체가 약간 초등학생용 게임부터 뭐 성인이 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별로 캐릭터가 그렇죠. 캐릭터화가 됐다 보니까 일본 쪽에 먹히고 이런 또 상황들이 아이들 쪽에 좀 잘 먹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애들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막상 중국의 퍼블리셔를 선정했다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큰 매출적인 입장 쪽에서 나오기는 좀 힘들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뉴스는요. 근데 기대하는 거는 북미 쪽하고 유럽입니다. 그쪽은 RPG라고 하더라도 이런 캐릭터화된 쪽에서 나오는 거는 상당히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북미 특히 이제 유럽은 컴투스랑 손잡았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같이 성과가 나오게 되면 그쪽에 대해서 나오는 성과들은 기대를 할 텐데 중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고 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나오는 시청 정도. 그리고 특히 이번에 주가가 또 더 강한 배경은 예전에 데브시스터즈가 NHN이 갖고 있던 물량들이 좀 있었습니다. 기존에 투자했던 자격으로 가졌던 물량들이 이번에 저가의 부분에서 다 털렸습니다. 쉽게 말을 들면 정리가 됐죠. 그런 관점 쪽에서 오히려 매물 부담이 없는 상황 쪽에서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을까 싶어서 했지만 뭐 그냥 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두 분이 무슨 이렇게 종목에 따라 이렇게 좀 나하고 안 맞더라 하는 그 말씀하시니까 우리 채팅방에도 몇 분 그런 경험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 그런데 손오공님은 재밌는 말씀을 하시네. 네. 동진 세미캠은 정동진에서 해돋이 보고 나서 해야 된다네. 이 종목은. 이야 오늘의 베스트 댓글이십니다. 예, 와 치킨 상품권을 그 김민수 대표가 캐릭터로 보내드릴 겁니다. 차라리 이걸 가져가세요. 이걸 드릴게요. 캐릭터로 보내준다고 캐릭터. 아 캐릭터로요? 네. 지금 우리 그리고 네. 두 분은 지금 이제 그냥 집중하시려고 지금 채팅방을 안 보고 계시는데 지금 헝다 얘기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가고 계세요. 지금 우리 채팅방에. 네. 이따 2부에서 이승조 대표님하고 좀 뭐 다뤄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주에 아마 뭐 해외 이벤트 이런 것 같으면은 뭐 미국의 뭐 CPI도 쇼크였고 뭐 하지만 좋은 의미의 쇼크였고 하지만 이 헝다 얘기가 자꾸 나왔어요. 지금 이게 실제 시장에서 회자됩니까? 회자 두 분 어떻게 헝다 쪽 바라보시는 시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중국 분께서 먼저 현지 그러니까, 전문가로. 그러니까 이게 목요일 날 이제 이슈가 아침부터 된 거 아니겠습니까? 목요일 날 네. 그러니까 이제 의외라고 이제 지난주 정리와 같이 섞어서 말씀드리면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게 갑자기 월요일 날 안 좋다가 화요일 날 네. 수요일 날 국내장이 좋았고 목요일 날 아침도 야 이거 이런 분위기 이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추석장이 좋은 거 아니야? 그랬는데 갑자기 중국장 개장하면서부터 확 꺾여버렸죠. 분위기가 목요일 날은 완전히 찬바람이 불었죠. 이게 네. 헝다 이거였는데 저도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그렇습니다. 헝다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게 과연 리먼 브라더스처럼 커질 것이냐 안 커질 것이냐라는 것을 오히려 논외로 치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헝다를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봤을 때 개인 투자자 누가 바라보겠습니까? 헝다 그걸 갖다가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영향은 미칩니다. 영향은 미치지만 정말 헝다 때문에 목요일날 빠졌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 오히려 예.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자식들 꼭 목요일날 팔아. 왠지 이 아십니까? 위클리 옵션 없애는 게 맞는 네, 것 네. 같아. 저도 한 표. 그 전에 목요일날은 빠질 이유가 없었거든. 맞습니다. 네. 뭐 중국 장 열리고 나서 밀렸다고 하지만 그날만 밀린 것도 아니고 헝다에게 그날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근데 꼭 보면은 목요일날은 아주 미친 듯이 팔아제끼던 놈들이 또 그 다음날 보면 또 사요. 네. 오늘 오늘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아. 얘들한테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우리 네. 한국 증시라는 거는 그냥 ATM. 굿 프로넌시에이션. 근데 그런 상황 하에서 얘들은 우리가 박스피에 갇히는 게 더 좋지. 네. 그렇죠. 저가 해먹기가 더 좋으니까. 네. 작년 팬데믹 저점 이후에 우리 막 연초까지 날라왔던 그런 장이면은 오히려 위클리 어렵죠. 옵션 아니라 뭐라도 저가 털릴 수가 있지. 그리고 이런 어떤 가두리 장에서 그놈의 그 목요일만 가면은 곧다고 짓을 하면서 챙겨가는 게 짭짤할 것 같아. 더 열받는 것도 있습니다. 네. 삼성 SDI 이번에 나온 네. 얘기 아십니까? 그 분할하려고 해프닝. 분할 해프닝. 분할 얘기가 나오고 삼성 SDI가 예. 무슨 분할, 뭐 인적 분할, 뭐 물적 분할 그 얘기. 그게 수요일 날 저녁 때 장 끝나고 갑자기 모 언론에서 삼성 SDI도 분할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장 끝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삼성 SDI가 부인 공식한 건 아니니까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니까 부인 발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한 3, 4% 빠졌죠. 목요일 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저녁 때 그런 얘기가 나왔고 목요일 날 3, 4% 빠졌고 오늘 이제 보합 정도 끝났는데 이제 투자자들은 그런 거죠. 삼성 SDI가 이제 구조가 배터리가 70% 넘는 구조다라는 걸 인정 안 하고 SK가 이번 월요일 날인가 주총해가지고 물적 분할 주총 통과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삼성 SDI 얘기가 나오니까 LG, 삼성, LG, SK, 삼성 다 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을 줬죠. 아니 배터리 회사가 뭘 또 배터리를 분사합니까? 이럴 땐 와 그냥 지금이 보니까 이 돈 놓고 돈 먹기 판과 그 다음에 저놈 돈을 갖다가 내 주머니로 옮겨야겠다 하는 여기에 지금 거의 정점이다 싶은 게 저는 그 라이트코인 기사도 보고 황당했던 게 뭔 놈이 월마트에서 라이트코인으로 결제를 한다. 그게 그 뭐였습니까? 그 사이트 자체가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보도 자료만 이렇게 골라서 올린다는 거기에 언 놈이 가짜를 올렸고 그걸 갖다가 한국만 꼭 그런 것도 아니더만. CNN, 블룸버그, 뭐 로이터 할 것까지 없이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컨트롤 C부터 하는 거 아니야? C부터 하셔야죠. 컨트롤 C 다음이 카피가 되고 그다음 컨트롤 V를 해야 붙지. 중국 가서 다시 배워오십시오. 그래, 내가 게임하면 더 낫겠지. 그죠? 예. 잠깐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다 그 뭐 이름만 되면 헉할 만한 통신사들, 언론사들이 전부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라이트코인 결제된데 월마트에서 했다가 그게 후루룩 뛰었는데 월마트는 아니야. 뭐 그거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자들이 심리가 불안해 있으니까 지금 뭐 카카오도 갑자기 규제 얘기 튀어나오면서 주가 확 밀리고 뭐 지금 뭐 두산 인프라코도 현재 지금 뭐 감자 얘기 나오면서 확 밀리고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지금 투자들이 불안한 데다가 이제 그걸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DI는 그 며칠 전에 보다 보니까 공매도가 확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나오면서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좀 보이죠. 냄새가 나요. 네, 냄새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오히려 코스피 200으로 들어가는 걸 더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괜히 잠깐만 우리 셋 다 오늘 좀 캄다운 합시다. 너무 지금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 네. 지금 우리 헝다 얘기하다가 왜 여기까지 왔지? 그래 헝다는 그러면 김민수 대표 얘기해 보시오. 지금 시장에서 헝다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삼성 SDI 갔다 다시 중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어. 영향을 솔직히 가장 걱정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2008년 트라우마? 금융위기. 리만 그렇죠. 트라우마. 예. 뭐 한번 레버리지 잘못 썼다가 이렇게 망한다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걸 보여줬던 빅쇼시 나왔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담감이 충분히 있는데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소장님도 알고 계시고 기사를 통해서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 쪽에서 알려진 악재가 파장력이 그렇게 클까요?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물음이고 두 번째 물음은 어차피 이 수순은 다 뻔했고 네. 헝다 성장 과정이나 하는 영업 행태하는 짓거리 보면은 아파트 짓는 척 하다가 그 필요한 돈만 딱 나오면 그 순간부터 공사 중단하던 놈들 아니야. 그 아들이 짓다만 아파트가 지금 중국이 몇 채인데. 예. 그렇죠. 예. 중국어로 욕 좀 해주십시오. 쉐리들이. 예. 진짜 중국어 살아있는 중국어예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럴 때일수록 또 찾게 된 게 믿음직한 우리 중국 정부, 공산당 정부를 믿게 되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 틀어잡겠다. 뭐 변화가 나오게 되면 개인적으로 믿으세요? 저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제 손가락만 믿습니다. 오케이. 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파장 커질 거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 사태까지 왔을 때 이제 부동산을 필두로 해서 이런 레버리지가 커서 이렇게 나오는 압박들이 커지게 되면 이번에 8월달 중국 지표들 보셨지 않습니까? 네. 다 꺾였죠. 네. 이런 지표들이 꺾인 마당에 여기서 또 약간 부양책이 또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여기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냥 우리 시진핑 알겠습니다. 예. 우리 채팅방의 분위기도 딱 반으로 나뉘시네요. 그러니 그거 뭐 별로 신경도 안 쓴다. 헝다 그렇게 될 줄 몰랐더냐. 그리고 뭐 그 정도 규모 가지고는 뭐 그렇게 시스템 리스크로까지 가겠느냐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몇 분들은 헝다 뿐이겠느냐.
그렇죠. 흥당. 그게 걱정이죠. 예, 흥당뿐이겠느냐 예. 하면 또 지금 대충 알려진 거로는 뭐 1조 9,700억 위안인가 해서 한 2조 위안 정도의 부채라고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그 장부를 믿을 수 있냐 이거지. 그렇죠. 여기저기 숨어 있는 그 부실이나 그러면 막 그거는 그쪽이라 치고 바라기는 에라 너가 무슨 놈의 자본주의고 너가 무슨 놈의 금융 개방이냐 돈 빼 해가지고 그 돈 갈 데가 없어서 한국 들어오는 게 최대의 그냥 막 희망 사항입니다. 괜히 그 유탄 맞아서 우리도 같이 흔들리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것도 궁금해요. 네. 오늘 현대중공업 오늘 상장 첫날인가요? 네,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했습니다. 익숙한 이름이죠. 아니 현대중공업 옛날에 나 저 뭐야 40만 원, 50만 저 원 받아. 금융위기 오기 전에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 있었는데 있었습니다. 종목 있었는데. 예, 얼마 전까지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예. 현대중공업이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현대중공업이 예, 현대중공업 그룹이 네, 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현대중공업 지주라는 회사 지주회사를 만들었고요. 그 요즘 현대중공업이라는 그 종목은 현대중공업 지주였잖아. 요즘 그러니까 그 설명 좀 드리면 네. 과거는 현대중공업이 있었고 대우조선해양이 있었습니다. 네. 그 두 회사가 있었고 현대미포조선이 있었고요. 그렇게 네. 이제 세 개 회사가 있었는데 미포조선은 그대로 있고요.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이랑 합병을 하려고 보니 이게 두 회사가 단순한 합병이 안 되다 보니까 현대중공업 지주라는 지주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네. 지주회사를 만들었고 대우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으로 놔두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이 사명을 한국조선해양으로 바꿨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으로 사명을 바꿨고 그러니까 이제 지주회사 밑에 두 가지 회사 미포조선까지 세 개 회사가 있고 세 개의 조선소가 있네. 여기에 네. 이제 비상장인 3호중공업까지 네 개의 조선소가 있습니다. 네 개 조선소가 있다가 이거를 이제 지금 현재 다 적자 아닙니까? 예. 회사들이 다 적자이다 보니까 자본금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조선해양을 중간 지주회사로 놓고 밑에 현대중공업이란 신설 회사를 이번에 상장시킨 겁니다. 한국조선해양을 중간 원래 현대중공업이 예, 이름 바꾼 게 한국조선해양인데 네. 그 밑에 또 뭐를? 현대중공업이면 그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설회사가 된 거죠. 신설회사? 예. 그림으로 준비하신 거 있죠? 그림은 여기 이렇게 여기 코가 있고 여기 입이 있고요. 예. 이렇게 해서 했는데 웃기죠. 저 솔직히 좀 웃깁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중공업이 6만 원의 공모를 했어요. 6만 원의 공모를 6만 원 공모해서 11만 1,000원의 동시효과에 붙었습니다. 따상은 기록을 못했고요. 12만 원이 따블이니까 따블은 기록 못했고 순간 20%가 밀렸다가 순간 또 20%가 올랐습니다. 한 40% 정도 오늘 변동성이 있었고요. 뭐 돈 넣고 돈 먹기 판에서 네, 그 정도 있었는데 문제는 현대중공업을 이제 신규로 IPO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한국조선해양이 10% 빠졌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10%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만간 3호중공업도 공모를 한답니다. 3호중공업 저기 호남 쪽에 있는 특수선 만드는 쪽. 아니 도대체 현대중공업이 회사가 몇 개예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 조선소 몇 개 남았어요? 그게 답니다. 옛날 뭐 성동조선 캐사고 저 한진 남해안하고 저쪽 벨트에 있던 것들 다 현대가 다 먹었고요. 삼성만 남았습니다. 삼성중공업만 남았다. 예,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도 한진중공업은 한진중공업도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뭐 따상은 아니더라도 공모가의 2배 비슷하게 갔고 2배 정도 갔죠. 오늘 거기서 그랬더니만 뭐가 빠졌다고요?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그러니까 중간지주사입니다. 그게 10% 빠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더블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대중공업 들어와 있는데 왜 굳이 한국조선해양을 갖고 있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이걸 사겠다, 이걸 팔겠다, 뭐 이런 느낌, 뭐 이런 롱숏, 뭐 이것도 말이 되나요? 근데 네,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너무 이렇게 우리 네. 톰과 제리라는 회사 하나 만듭시다. 아니 뭐 우리 이제 슬슬 늙어가고 이 재치와 이 개그 감각이 언제까지 우리도 이제 빨리 이 장 좋을 때 뭐 한다 하면 아무거나 따상 가는 이 시절에 빨리 톰과 제리 톰제콘 해가지고 뭐 톰과 제리 그리고 꼰대 하나 톰제콘이라는 회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뭐 엔터테인 좋다. 엔터테인먼트 종목을 해가지고 하나 상장해가지고 자회사로 게임 회사 놓고 자회사 게임 하나 넣고 그러고 뭐 자회사로 또 그거 건강보조식품 헬스 건강보조 맞았습니다. 후다닥 빨리
상장 나옵시다. 엑시트하고 딱 나와가지고 네, 뭐 상장 딴 거 있나? 네 맞습니다. 조금 떴다 싶을 때 후다닥하고 차뿌야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욕도 대신 해드립니다. 뭐 이런 거. 그렇지, 그렇지. 우리 손오공님 빨리 IPO 하세요, 그러시. 우리 이거 얼마 못 가거든. 그렇죠. 근데 오늘 조금 이 현대중공업 좀 상장에 대해서는 조금 말들이 좀 하실 말씀들이 좀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저기 SNS 보니까 뭐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현대중공업 IPO 참여하신 분들은 돈 벌었죠. 뭐 어디 돈 벌었는데 진짜 유타는 그 전에 현대중공업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조선해양을 들고 계신 분들이 하다가 뒤통수 세게 맞았죠 오늘. 그렇다고 해서 진짜 뭐 이게 뭐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옮기는 것도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못 하거든요. 힘들죠. 그래요. 다들 해드시라 하고. 예. 카카오도 계속 해먹겠다는데. 저거는 오늘 기사 보니까 지금 그 와중에도 지금 우리 개인들이 이달 들어 제일 많이 사고 있는 게 여전히 카카오더라고요. 예. 지금 근데 카카오는 계속해서 지금 아직까지 뭐 바닥이다 싶은 신호는 없었지 않습니까? 12만 원을 조금 지지는 이번 주 같은 경우 테스트를 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계속 카카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인 게, 네. 뭐 3천억 상생 자금 내놓고, 네. 그게 네이버에서 그런데요. 우리가 4년 전에 했던 거 이제 니네 한다. 네이버가 그때 당시에 뭐 웹툰이라든지 뭐 이런 거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교통 정리 해가지고 이런 거 우리가 어느 정도 골목 상권 침해 안 하고 뭐 하는 거 했는데 이제 카카오가 그거 한다라는 건데 카카오가 지금 계속 뭐 매일매일 언론에 나오는 게 그거 아닙니까? 네. 뭐 동생한테 뭐 퇴직금을 12억을 줬다라는 둥, 동생 회사가 옥상옥 지주회사라는 둥, 네. 뭐 친인척들이 다 해먹는다라는 둥, 뭐 내부자 고발까지 나오면서 지금 뭐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울 때 굳이 들어갈 이유가 있겠느냐. 분명 정리되고 카카오라는 회사는 분명히 살아남고 우리나라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자명합니다만 또 잘 돼야 되고. 잘 돼야 되고요. 네. 근데 지금 국정감사 이제 들어갈 거고요. 네. 이제 선거 앞두고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난타전을 벌일 겁니다.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카카오가 들어갈 건데 굳이 카카오가 싸졌다라고 들어갈 만한 요소는 저는 아직은 아니다. 나중에 정리되고 나서 그때 들어가서 다시 한번 쳐다봅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리 반론. 항상 이런 분이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도 못 사십니다. 안정돼도 못 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알아?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또 뒤에서 하는 거 할 걸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방향은 저는 변함없습니다. 이런 때 사는 게 맞지만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뭐 항상 이제 타겟은 네이버 40, 카카오 13 이하에서는 꾸준히 관심 있게 줍자. 뭐 이런 쪽의 논리인데, 국정감사 얘기 잘 하셨지만은, 이번 국정감사의 가장 큰 타겟이죠. 저는 그것만 걱정합니다. 그때 나와서 거의 죄인처럼, 범수 의장님 앉아 계실 거고요. 그러면 거기서 막 질타하는 거 다 들을 때 카카오의 주가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하나의 논리인데, 근데 그건 센티멘탈이죠.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카카오가 지금 그러면 이제 하려고 했던 뭐 골목상권이건 뭐 모빌리티건 이런 쪽은 다 이제 자정을 하면서 못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앞으로 앞으로 성장에 대한 가속을 붙일 때가 어디냐? 지금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컨텐츠 쪽입니다. 이쪽을 더 가속화시키려고 노력을 더 하겠죠. 그쪽에서 어떤 인력들이나 관심을 이쪽으로 바꾸겠죠.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성과는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컨텐츠 쪽을 더 지켜보는 게 맞겠다. 카카오가 그러면 이번에도 컨텐츠를 갑과 을의 관계 쪽에서 을 쪽에 압박을 가면서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약간 공생 이런 표현이 잘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쪽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쪽으로 회사를 갈 수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나 그쪽의 컨텐츠와 관련된 쪽이 어딜까? 이쪽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나라 회사들이 자회사랑 공생할까요? 공생이란 단어가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데 어폐가 좀 있죠. 어폐가 좀 있죠. 공생이란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또 이상한 계약을 했다. 그러면 또 다 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 나은 대우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그게 그런 게 맞겠네요. 공생 쥐뿔. 어쨌거나 저 부르셨어요? 제가 이 주간전망대 일부를 갖다 늘 진행하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 차 소장님 정말 사람 좋으셔. 아까 그 상황에서도 나 같으면 주먹 나간다.
그러니까 그 언제 살래 이건데 저렇게 아니, 사람 좋게 웃고만 계시네. 아, 그래도 카카오가 또 하나 네. 궁금하네요. 채팅방에서도 네. 지금 얼마나 들고 계셔 카카오는? 지금 개인적으로요. 네. 개인적으로 지금 10주인가 사봤습니다. 보초병. 지금 사들고 계셔? 네, 10주 딱 있습니다. 10주? 예, 지금부터 모아갈, 그러니까 타이밍이 보통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바닥 신호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1차 바닥 신호는 거의 잡힌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구적인 흐름들이 있죠. 아직 뭐 정부 규제가 완전히 뭐 어떤 구체적으로 들어온 거나, 추가적으로 이렇게 막 닥달하거나, 뭐 이런 쪽은 아닌 상황 쪽에서 또 흔들릴 수 있겠죠. 근데 흔들리는 걸 저는 기쁘게 사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 네. 그래요? 네. 삼성 SDI 얘기를 조금 더 해달라 하셨는데 아까 다 하신 거 아니요? 대충. 다 그렇죠? 어느 정도 거의 네, 어떤 뭐 가격 전망 차트를 좀 띄워주시죠. 뭐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 예, 그거 나와야 아, 근데 그런 지금 거. 카카오를 갖다가 몰라 그렇게 그거 하는지 몰라도 나 같은 차티스트 눈에서는 그걸 그렇게 지금 서둘러서 사야 돼 싶은데.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카카오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카카오는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저는 서둘지 말자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김민수 대표가 얘기한 것이 13만 원이라는 가격이 매력적이긴 한데 굳이 시끄러운 거 사가지고 머리 아플 필요 없죠. 저는 그렇게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시간이 오늘 왜 이렇게 잘 가냐? 우리가 잡담을 많이 했나? 뭐 별 얘기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했지 않습니까? 예, 뭐 톰제권 이런 회사 했지 않습니까? 톰제권 회사 네, 우리 네. 상장 계획 잠시 했죠. 네, 네. 근데 아까 저 무엇이냐? 네. 저 투자자별 매매 동향 봤을 때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샀죠. 네. 자, 그러면 저 벌써 윈터 겨울은 갔네? 삼성전자 기준으로 7만 5천 원은 뭐 줍줍이죠. 그런 기준으로 7만 5천 원 기준으로 이게 해서. 그러면은 네. 모간 스탠리 리포트 낼 무렵에 레벨 열고 8만 회복하고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연초에 9만 전자까지 그냥 꾸준히 가는 트렌드에 올라탔다고 보세요?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쿵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제리 먼저. 어우, 이제 네. 기습을 하시네 이제. 아니 왜냐하면 차 소장님도 한번 이렇게 잘 들어보시고 쫑콜 한번 주세요. 그렇게 하시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숨어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팩트를 보게 되면은 진짜 메모리 반도체 현물 스팟 가격이죠. 이게 꺾입니다. 다들 다 꺾이기 시작하는데 왜 이때쯤에 다시 사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3분기 실적에서 나오는 이제 커멘트나 동향을 봤을 때 일단 폴더블은 좀 선전을 했겠죠. 폴더블 선전하다 보니까 IM45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는 키포인트가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 같습니다. 이쪽이 오히려 생각보다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벌써 가격을 다 올렸죠. 네, 뭐 네, 20% 가까이 다 올린 상황 쪽에서 삼성전자도 좀 뒤늦게 15% 20% 올린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입장 쪽에서 파운드리 쪽이 생각보다 메모리 반도체가 뭐 흔들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속도가 나는구나. 그런데 삼성전자가 강조하는 건 우리의 기술력이죠. 이 기술을 통해서 같은 가격은 만약에 TSMC 정도까지 못 간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안 올렸다고 하더라도 제품은 더 좋다. 뭐 이런 논리.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비메모리 쪽에 대한 너무 무관심이 지금 작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쪽도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투자하죠. 그에 따른 결과를 또 기대하는 게 아닐까 싶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좀 더 챙겨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 소장님은? 저는 삼성전자를 어떤 뭐 펀드멘탈이라든지 뭐 휴대폰에 대한 모멘텀, 뭐 얘기한 비메모리에 대한 모멘텀, 전 그걸로 움직인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요소는 되겠죠. 네. 요소는 되겠죠. 네. 근데 그 요소라는 게 바뀌거든요. 김민수 대표가 지난번에 폴더블로 움직일 거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안 움직였어요. 근데 이번에 비메모리를 움직일 거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논리로 보기보다는 저 사람 좋아가지고 조금 그래놓고 미안해갖고 당장 그러는 거 봐. 그런 그냥 몰아세우세요 그냥. 아니 그런 논리보다는 열렸습니다, 소장님. 예, 이제 삼성전자가 7만 원대 초에까지 빠졌고 그러고 이제는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다 이제 한번 다른 쪽에서 순환별 다 돌고 2차 전지 소재라든지 이런 거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살
때가 돼서 산 거다 단지. 이제 삼성전자는 수급 논리로 접근을 해야지. 삼성전자가 그러면 뭐 8만 원대에서 7만 원대 빠질 때 뭐 실적 안 좋았나요? 실적 좋죠. 뭐 실적 전망도 다 좋았고 하기 때문에 전 수급 논리로 본다라고 치면 8만 원대까지는 열려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가로 열고 연불리도 그렇게 얘기했다 가로 닫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뭐 8만 원 정도 7만 원 여기서 삼성전자는 그렇게 크게 먹잘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뭐 어느 분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이디를 기억을 못 하는데 삼성전자가 그래도 가져와야 딴 게 또 더 잘 가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장 예. 분위기가. 저는 만약에 이 현상이 계속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소부장 쪽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쪽이 훨씬 더 동진 세미캠은 제가 알기로는 뭐 노스볼트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 2차 전지 쪽의 변화가 더 나오다 보니까 약간 기관들이 또 노스볼트 오케이 이러면서 뭐 매매하는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상황으로 보게 되면 소부장 종목들 수급 들어온 거 많습니다. 일일이 다 정리할까 하다가 저희가 뭐 섹터 전문 방송도 아니고 네, 큰 그림 그려가는 인포맥스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서부장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지 말고 네. 지금 우리 4,100명 넘게 시청하고 계신데 443이에요. 좋아요. 자, 이벤트 한번 합시다. 서부장 하지 말고 서부장 중에 종목을 얘기합시다. 자, 이벤트 큐. 네? 이벤트 큐. 야, 이게 이벤트입니까? 빨리. 근데 지금 또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이제 DDR5를 또 계속 봤는데 아니, 좋아요. 그 이벤트 지금 부탁을 드리라고 시청자분들한테. 네, 오늘 추석 맞이 이벤트는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또 월화수 쉬고 목금 때 다시 또 이제 금요일 날 방송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제가 소부장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요? 수급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보다가 들어온 입장 쪽에서 좀 더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좀 한 세트씩 정리를 해오죠 그러면 다음 방송 때는. 뭐 하시게요? 네? 뭐 하시게요? 생각해 보고요. 소부장 일단 하고. 네. 자, 보자. 43분. 우리 살살 여기 몇 가지만 더 체크합시다. 지금 아시아나 항공이 연일 신고가라고요? 아시아나도 많이 올랐고요. 대한항공도 아까 지금 기관들 기관 대한항공이 순매수 상위 많이 사는 1위네. 코스피. 네. 저는 아시아나는 좀 잘 모르겠고요. 대한항공 3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 증권가에서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 2분기 같은 경우 대한항공 같은 경우 이제 화물 부분으로 우리가 이익 낸 거는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네. 지금 뭐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지금 그 캐나다랑 미국이 그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대학이 이제 대면 수업으로 이제 다 바뀌어가지고 8월 달에 탑승률이 54%가 늘었답니다. 예. 국제선이 그렇게 예. 되다 보니까 이제 비즈니스 수요가 이제 늘어나고 있고 화이자 맞으신 분들은 미국 여행 가능해졌죠. 서로 이제 양쪽 나라에서 그러니까 저같이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사람 미국 못 갑니다. 거기서는 통용이 안 되지만 화이자는 통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지금 최고의 수혜를 볼 수 있다. 이제 살아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시아나는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아직까지 대한항공하고 합병은 하는데 물리적인 이제 서류 작업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고 기업결합 심사가 10월 말입니다. 10월 말이고 네. 엊그제 또 그런 뉴스 떴어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그 무착륙 비행을 할 때 A380이 뜨니다. 제일 큰 비행기가 떠요. A380 그 어마무시하게 큰 놈. 네, 그게 뜬다. 왜 그게 뜨냐면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일정 시간 운전을 해야만 조정권이 유지가 돼요. 이번에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120명이 380 면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뭔 말인지 알아요. 네, 그거 어느 정도 계속 그걸 이제 돌려야 되는데 파일럿들이 기장들이 네. 그걸 운행을 해야 되는 네. 거야. 근데 그 기계가 비행기를 띄우든지 기계를 돌리든지 해야 되는데 기계는 대한항공이 갖고 있고 그 전에는 안 되면 저쪽 동남아 가서 그걸 돌렸는데 지금 동남아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자기네 거 돌리다 보지 아시아나까지 챙길 여력이 안 되니까 되는 거죠. 이건 아시아나의 악재일 수도 있죠. 면허 따려면 다시 시험 봐야 되니까. 물론 그분들이 금방 면허 다시 갱신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보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로 봤을 때는 대한항공 측이 낫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예. 아니 저기 바쁜데 이하이디님이 그러셨어요. 연휴 동안에 공부 좀 하시겠다고 아까 우리 저 반도체 소부장 얼렁뚱땅 다음 주에 준비하시겠다 하셨잖아. 그러지 말고 종목만 몇 개로 하세요. 지금 공부하시게.
네. 미리 공부하시게. 네, 뭐 일단은 뭐 그냥 일반적인 원액 IPS부터 원액 IPS부터 이제 매매 동향들 들어오는 것 같고요. 제가 확인했을 땐 SNS 택이 강하게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부터 DDR5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해도 앞으로 갈 상황이다 보니까 뭐 말씀드렸던 뭐 심텍부터 ISC 그리고 또 아비코전자 이런 종목들도 한번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소부장 쪽에 들어오는 게 좀 이제 많이 빠진 쪽에서 과거 이제 소재 쪽으로 들어오는 것 중에서 어니 QNC 같은 경우도 많이 밀렸다가 이제 살짝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 보시면서 to be continued 이상입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질문. 나 이런 소식은 뭐 매번 어려워가지고 차라리 그냥 어닝이 어떻고 뭐 재무 상태가 어떻고 뭐 사업 경쟁력 이런 걸로 주가가 나오는 게 아니고 맨날 뭐 지배구조 개편 얘기 나오는데 셀트리온 그룹주 지배구조 개편 소식은 뭐예요 또? 이건 뭐예요 내용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셀트리온은 좀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아까 또 현대중공업도 한마디 하셨잖아요. 막 하셔. 아니 셀트리온이 이거는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서 이거는 어제 오늘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요. 네. 비상장 회사 3개를 합쳐서 나오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큰 이슈는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는데 이것 때문에 오른 게 아니고요. 예. 그 이슈가 뭐가 나왔냐면 제 워딩을 그대로 잘 보십시오.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서 연구하고 있는 제재에 대한 효능을 검토 중에 있는데 이것을 이번 달 중에 발표하겠다. 다시. 뭔 말이요? 한국말이요?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서 일정 약품을 검사하고 있는데 그 효능을 검증해서 효능이 인정이 되면 이번 달 안으로 발표하겠다. 리키로나주? 그냥 풀어서 설명해 보세요. 뭔 소린데 그게?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효능이 있을지 없을지 아직 모르는데 효능을 우리가 봐가지고 효능이 나오면 이달 안으로 발표해가지고 효능이 검증이 되면 일상부터 다시 들어가겠다. 근데 처음에 얼뜻 들으면 도대체 뭔 말이에요? 왜 제약회사들이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해요? 우리가 어떤 걸 검사하고 있는데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발표하겠다. 이걸 왜 이런 거죠? 효능 확인하고 발표하라 그래. 그러니까요. 왜 이거를 효능을 봐가지고 이달 안으로 발표하겠다. 그러고 나면 일상부터 들어가겠다. 죄송한데요. 네. 두 분이서 화내시고 저는 빠지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런 워딩에 대한 기사는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안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효능이 우리가 검사를 하니 이게 좋았다. 언론에서 안 써주면 되지. 예, 죄송합니다. 같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무엇을 할 예정이다. 지금 우리가 정치권에서도 하는 게 내가 이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예의주시하는 걸 굳이 언론에다 발표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것을 검토 중에 있다. 그거를 왜 언론에 발표를 하냐고. 저는 정말 그런 거 보면 그런 회사는 저는 주식 안 삽니다. 그래요. 한숨을 쉬시는 자, 뭐 부장님. 어쨌거나 네. 뭐 제가 오늘 좀 심한 이러나 저러나 뭐 사흘은 짤 없이 그냥 이제 뭐 우리 김 대표 어떡하셔? 손 떨릴 텐데. 연휴 동안에. 그럴 때는 손가락 운동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손가락 운동. 또 게임으로 또 손가락은 또 해소되는구나. 예. 들켰습니다. 예. 네. 그래요. 뭐 할 수 없습니다. 자, 뭐 지금으로서는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월화수 동안에 일단 뭐 추석이라는 이 개념이 중국도 있으니까 중국 장은 놀 거고 일본 중국은 월화 놀고요. 월화 놀고 저희는 월화수 놉니다. 월화수 놀고 일본은 계속합니다.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대만 쉬겠죠. 대만 쉬고. 예. 그 대신 이제 유럽하고 일본, 미국은 계속 돌아갈 거고. 네. 그리고 FOMC 결과는 수요일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예. 우리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뭐 다음 주에 저기 약속 지키셔야 돼. 반도체 소부장주 한 세트 딱 준비해 오시는 거고. 네, 이쁘게 정리해서 그거 하고. 저만 보겠습니다. 우리 또 차 소장님도 잘 생각하셨다가 예. 하나 이렇게 다음 주에는 우리 뭐 이번 주 그나마 장이 나쁘지 않게 끝나놓으니까 이렇게 히히덕거리고 끝났는데 다음 주에는 좀 알찬 콘텐츠로 준비합시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본은 오늘부터 쉬기 시작해가지고요. 월요일까지 쉽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월요일까지 쉬고 중국은 화요일까지 쉬고 우리는 수요일까지 쉰다. 이상은 일본 특파원이었습니다. 예, 이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대기실에서 말씀하셨던지 헬스 꼭 끊으시고 차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마음만 갖지 마시고 끊으셔야 돼. 돈이 들어가야 돼. 예. 예.